CCTV는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하주차장만 정확히 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홍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손끝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강백호 씨, 저 진짜로 그러다 죽어요. 지금 이 장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판이 뒤집히거든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전개까지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홍주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늙어 죽는 게 더 끔찍해. 홍주는 채화영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어금니가 먼저 잠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표님이 은인이에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거든요. 홍주는 정말로 빚이 있었습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굴욕의 빚이요. 홍주는 기억했습니다. 채화영이 웃으며 했던 말들. 진홍주 씨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내 자리를 넘보면 넌 그날로 끝이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게끔 얹힌 웃음까지도요. 홍주는 그 웃음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쓸모로만 본다. 그래서 홍주는 오래전부터 꿈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님 집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딸로 살 거야. 그 꿈이 허황된 거란 걸 홍주도 알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무너질 때. 홍주는 채화영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말을 쏟아내고 채화영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장면. 홍주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홍주는 떨고 있는 척 고개를 흔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딱 하나만 계산했습니다. 백호가 들고 온 게 진짜면 내가 그 줄을 잡고 올라탄다. 홍주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근데요, 강백호 씨가 이걸 왜 저한테 백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홍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겠어? 내가 필요하니까. 나도 알아. 난 말단이야. 근데 말단은 윗사람이 숨긴 구정물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다. 홍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떨림은 연기였지만 그 연기가 오래되어 이제는 반쯤 진짜 같아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그러다 홍주는 시선을 내리깔고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대표님은요? 들키면 사람을 없애요. 그 말은 백호에게 정보를 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홍주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젖어 있었는데요. 그 젖음 속에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칼을 숨긴 사람의 기세가 있었습니다. 강백호 씨, 제가 말하면 진짜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홍주는 속으로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보호? 그거면 됐어. 내가 원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자리야. 홍주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척 아주 천천히 뱉었습니다. 그날 CCTV 오작동 아니었어요. 그 순간 홍주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채화영, 이번엔 내가 너를 내려. 내 인생, 너 손에서 끝나게 안 해. 홍주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오작동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백호가 폰 화면을 홍주 앞에 탁 내밀었는데요. 오작동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로그 기록은 냉정했고 꺼진 구역이 이상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딱 특정 층. 더 잔인한 건 그 특정 층이 누군가의 동선을 따라가듯 끊겨 있었다는 거였죠. 홍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백호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사람 손입니다. 홍주는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걸터 앉았는데요. 눈동자가 흔들리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티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이거 말하면 진짜 끝나요. 백호는 홍주의 손 위에 조용히 자기 명함을 올려놨습니다. 끝나게 안 할 겁니다. 지금 끝나는 건 홍주 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홍주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뱉었습니다. 그날 보안실 전화가 왔어요. 그 층만 잠깐 내리라고. 아주 잠깐이면 된다면서요. 백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넘어가는 눈이었어요. 전화 누가 했습니까? 홍주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이름은 못 들었어요. 근데 끝에 한마디가 홍주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됐습니다. 이 실장님이 직접 확인한다고. 백호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홍주의 말이 거짓일 확률보다 홍주가 지금 이 말 한 번으로 인생이 갈릴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백호는 홍주에게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홍주 씨, 오늘부터 누가 연락 와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말아요. 홍주는 그 말에 오히려 울컥했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이 아니라 장례식장 앞에서 듣는 조의 인사 같아서요. 백호는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기 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몽타주였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간 남자의 얼굴. 선이 굵고 눈매가 낯익고 입가가 지나치게 단정한 그 그림. 백호는 그 몽타주를 천천히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그날 오장민은 몽타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민은 누굴 붙잡고 묻고 싶었는데요. 이 얼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대답해 줄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숙희. 숙희는 몽타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가 느낀 건 확실했어요. 엄마가 저 얼굴을 안다. 그런데 숙희는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장미가 몽타주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본 적 있어? 숙희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는데요.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미야, 그거 치워. 장미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저 얼굴만 보면? 숙희는 그 자리에서 한번 휘청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숙희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고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장미는 그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아직 어떤 큰 이름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최소한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저 얼굴은 엄마의 공포다. 장미는 결국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드림호텔. 늘 깨끗한 정장. 사람 좋은 미소. 이 실장님. 장미가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바로 그때 강백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장미가 달려간 곳은 한적한 주차장 끝이었습니다. 백호는 차에 기대 서 있다가 장미를 보자마자 몽타주부터 꺼냈습니다. 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실장님 닮지 않았어?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봅니다. 장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왜 저 사람만 보면? 백호는 한 박자 쉬었는데요. 장미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만 말하려고요. 장미 씨, 이건 단순히 오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야? 백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혜 씨가 겪은 30년 전 별장 사고.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장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별장 사고는 숙희가 평생 입을 닫고 살았던 상처였습니다. 장미는 어릴 때부터 느꼈거든요. 엄마는 그날만 떠올리면 표정이 바뀐다는 걸. 말이 줄고 손이 굳고 눈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가라앉는다는 걸요. 백호는 장미에게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로그고 이건 내부자 진술입니다. 장미는 종이를 받았는데요. 읽는 동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CCTV가 특정 층만? 백호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역만 정확히 꺼졌습니다. 오작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백호는 바로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미가 스스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고 더 오래 남으니까요. 장미는 몽타주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이 실장 강혁.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장미는 이상하게 목이 탔습니다. 입으로는 강혁을 말했는데 머릿속에는 엄마가 왜 저 사람을 무서워했는지가 떠올랐거든요. 백호는 장미의 얼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숙혜 씨를 자극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장미는 울컥했습니다. 확인 어떻게? 백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대신 말하게 만들어야죠. 그날 밤 드림호텔 어딘가에서 이강혁은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관리자. 문제를 정리하는 손.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었죠. 강혁에게 누군가가 접근했습니다. 마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미소를 얹고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실장님, 제가 감사한 게 많아요. 강혁이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린은 손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는데요. 이거 시계예요. 제 취향인데 이 실장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강혁은 상자를 열어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찾는데요. 서린은 그 순간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잡혀라. 서린이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채화영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걸 말로라도 잡아내는 것. 그런데 서린은 아직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서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요. 채화영은 그날 강혁에게 아주 평범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서린이 이상하지? 강혁이 대답했습니다. 좀 조급해 보입니다. 채화영은 웃는 듯 말았는데요. 조급하면 실수하지. 그러고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쓰는 거야. 서린의 시계가 그 대화를 잡아냈다면 서린은 그 순간부터 함정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채화영은 진짜 말과 서린이 듣길 바라는 말을 섞어서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린은 혼자 폰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장미를 죽이려는 사람은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린은 알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이 한번 마음먹으면 사람 하나쯤은 정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서린의 손에는 또 다른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채화영 마서린 모녀관계 불일치. 마서린 오장미 자매관계 일치. 서린은 그 글자를 읽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이를 구겨버리면 현실도 구겨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숙희가 서린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토끼다. 서린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토끼? 누가 날 그렇게 불러? 정숙희는 서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터졌고 떨리는 입술로 태명을 불렀습니다. 토끼야, 우리 토끼. 서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명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채화영이 불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숙희는 서린을 보는 순간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달달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정숙희라고. 정숙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서린의 손목을 붙잡았는데요.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서린은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엄마의 온도는 늘 상상보다 무겁거든요. 정숙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서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채화영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서린 손의 종이를 보자마자 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그 0.5초가 더 소름이었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수정의 눈빛이었거든요. 채화영은 바로 웃음을 올렸습니다. 서린아, 여기서 무슨 일이야? 서린은 종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요. 엄마 이거 뭐예요? 채화영은 종이를 보지도 않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종이?
설인이 울컥했습니다. 모녀관계 불일치래요. 최화영은 그제야 정숙희를 봤습니다. 정숙희는 설인을 붙잡고 있었고 태명만 반복했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온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백호가 등장했습니다. 백호는 최화영 앞에 서며 낮게 말했는데요. 대표님, 이제 오작동이라는 말은 못 쓰겠죠? 최화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강백호, 너 요즘 누구 편이니? 백호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 편입니다. 최화영 옆에 서 있던 강혁이 한 걸음 움직이려는 순간 백호가 바로 찔렀습니다. 이 실장님, 어떻게 이 커다란 호텔의 CCTV가 오작동으로 꺼져 있을 수가 있죠? 강혁은 미소를 유지한 채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백호는 기다렸다는 듯 로그를 꺼냈습니다. 비일비재요? 그럼 특정 층만, 특정 동선만 정확히 꺼진 것도 비일비재입니까? 강혁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요. 백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백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진홍주의 이름은 입 밖으로 바로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자가 노출되는 순간 내부자는 침묵으로 처리되니까요. 대신 백호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했습니다. 보안실 내부에서 그날 누가 시켰는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화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증거 있니?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순간 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출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문제입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장미는 어디 있어요? 최화영이 대답 대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장미, 내가 걱정할 사람 아니야.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할 일이 이미 벌어졌을 때 나오거든요. 설이는 그때 도청시계를 떠올렸습니다. 강혁 손목에 있는 그 시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진짜 말이 잡혔을까? 아니면 내가 듣길 바란 말만 잡혔을까? 설이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머리는 백호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엄마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그 사이 정숙희의 이상 반응을 또 목격했습니다. 강혁이 멀리서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숙희가 숨을 들이키지 못하고 벽에 기대주저 앉았습니다. 장미는 달려가 엄마를 부축했는데요. 숙희가 손목을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옆. 장미는 목이 말랐습니다. 엄마, 누구요? 숙희는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미는 그 눈물을 보며 결심했는데요. 더 이상 그냥 무서워한다로 넘기지 않겠다고요. 장미는 몽타주를 다시 쥐고 드림호텔로 향했습니다. 장미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강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몽타주보다 실제 얼굴이 더 익숙했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고 한 발 다가갔습니다. 이 실장님. 강혁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장미 씨.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장미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많아서 훈련된 사람이다. 장미는 몽타주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 왜 이 실장님만 보면 쓰러지는지 알아요? 강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장미는 그 찰나를 봤습니다. 장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별장 거기 있었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장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경계라는 걸 장미는 알아챘습니다. 강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합니다. 장미가 받아쳤습니다. 위험한 건 질문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백호가 보안팀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백호는 강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실장님, 보안실 기록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혁이 웃었습니다.
절차대로 하시죠. 절차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미는 피가 식었습니다. 절차는 시간을 끌고 시간은 누군가를 도망치게 하니까요. 서리는 그 시각 병원에서 정숙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계속 태명을 중얼거렸고 서리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버텼습니다. 서리는 물었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요? 정숙희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 말 끝에 정숙희가 입술을 깨물고 겨우 꺼냈습니다. 데려간 사람이 있었어. 서린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정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서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숙희가 말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서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 서린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똑하고 끊어졌습니다. 믿고 싶었던 끈이요. 서린은 입술을 깨물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난 엄마 딸이 아니었고 장미가 내 자매고.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사과였고 공포였고 아직 끝나지 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때 서린의 폰이 울렸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지금 드림호텔로 올 수 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는요? 백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서린은 바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뛰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혁 손목에 도청시계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게 역이용되고 있다면? 최화영이 일부러 흘린 말에 서린이 휘둘리고 있다면? 서린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장미가 로비에서 강혁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백호는 한 손에 로그 자료를 들고 있었고요. 강혁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이 태연이 더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서린은 숨을 몰아쉬며 장미 옆에 섰습니다. 장미가 서린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자매야. 서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 글자에 장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가족이 늘어나면서 위험도 같이 늘어나는 공포였거든요. 강혁은 그 대화를 듣고도 미소를 지웠습니다. 두 분 감정 정리하시고요. 서린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정리할 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죠. 백호가 강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실장님, 보안실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그날 특정 층만 꺼진 이유. 오늘 안에 설명해 주세요. 강혁은 잠깐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린이 준 그 시계였습니다. 서린은 그 손짓 하나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눈치챘나? 강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시죠. 백호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내부자도 보호할 겁니다. 강혁이 미소를 얹었습니다. 보호요. 좋은 말이네요. 그때였습니다. 강혁이 아주 낮게 딱 한 문장을 흘렸습니다. 대표님은 들키면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서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도청을 의식해 던진 말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서린은 그 혼란 때문에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미의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화영이 떴습니다. 장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백호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린은 손끝이 얼었습니다. 장미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멈춰있는 사이 강혁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면 더 큰일 납니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강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받으면 다음은 정숙혜 씨입니다. 장미는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그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오장미, 우리 얘기 좀 하자. 장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빠가 왜 거기에 갔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최화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봐. 근데 알아보는 순서가 있지. 장미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순서?
채화영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조용해지는 순서. 그 한마디에 로비 공기가 식었습니다. 서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칼날 같은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즉시 장미의 폰을 받아 스피커로 돌렸습니다. 대표님, 협박 통화 기록됐습니다. 채화영은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는데요. 강백호, 너 요즘 참 열심이다. 백호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끝을 보는 겁니다.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끝을 보려면 진짜 범인을 먼저 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장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미는 손이 차가웠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백호는 홍주에게 보낸 경고를 떠올렸고 강혁은 시계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린의 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청의 말림이었습니다. 새 녹음 파일 저장됨. 제목은 단 한 줄이었는데요. 오늘 밤 정리해. 서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덫인지 지금 판단하면 늦습니다. 판단을 미루면 더 늦습니다. 여기서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도청 파일이 진짜 증거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서린을 함정에 빠뜨리려 만든 가짜 미끼일까요? 다음 화에서 이 한 문장 때문에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